TV를 끕니다. 눈을 감습니다. 2분 뒤 얼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창백하고 표정이 없고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단 한 번만 나타났는데요. 그 한 번이 8년을 지배했습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죠. 인면 환각, 얼굴 인식 회로, 공포 각인. 하지만 한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23일 레딧의 초자연 현상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제목은 눈꺼풀 뒤의 얼굴이었는데요. 올라온 지 며칠 만에 추천 1499개, 댓글 424개가 달렸습니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 하나를 담담하게 적어내려갔죠. 그의 침실은 집에서 다소 고립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세탁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세탁실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탁실에서 흘러나오는 어둠이 방 안까지 밀려왔죠. 그는 원래 겁이 좀 있는 편이라고 스스로 밝혔지만 그렇다고 겁쟁이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그는 구형 브라운관 TV로 어드벤처 타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TV가 아니라 옛날 네모난 상자 모양의 TV였는데요. 레몬그랩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시청하고 있었죠. 시청을 마치고 TV를 껐습니다. 누구나 매일 밤 하는 평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TV를 끄고 누운 지 2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눈꺼풀 안쪽에 여자의 얼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창백했고 완전히 무표정이었고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그 얼굴만 홀로 떠올라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만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는데 마침 아버지와 마주쳤죠. 그날 밤은 아버지 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단 한 번이었죠. 하지만 그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TV에 취침 타이머를 걸어놓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잠들지 못합니다. TV가 몇 분간 켜져 있는 동안 잠이 들고 TV는 그 뒤에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는 거죠. 8년 동안 매일 밤 반복하고 있는 루틴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아버지도 침대가 움직이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전 집주인의 아내가 아버지의 방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인면 환각입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고 완전히 잠들지도 않은 경계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전환 구간에서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을 인면 환각이라고 하죠. 반대로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발생하면 수면 중 환각이라고 구분하는데요. 레딧 글쓴이의 경우는 잠들기 직전이었으니까 인면 환각에 해당합니다. 이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인구의 최대 70%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연간 약 10%에서 37%가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그리고 인면 환각의 약 86%가 시각적입니다. 기하학적 패턴이나 빛의 번쩍임부터 동물, 사람, 얼굴까지 다양한 이미지가 나타나죠. 레딧 글쓴이가 TV를 끄고 눈을 감은 지 2분 이내에 얼굴을 목격했다는 점은 인면 환각의 발생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인면 환각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환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그렇게 또렷한 얼굴이었는지가 남아있죠.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시각 현상은 5단계로 분류되는데요. 1단계는 TV 정전기 같은 시각적 잡음입니다. 2단계는 빛의 번쩍임이고 3단계에 이르면 패턴과 색상이 나타나죠. 4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환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5단계에 이르면 눈을 떠도 보이는데요. 실물 세계와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죠. 레딧 글쓴이의 묘사는 4단계와 일치합니다. 완전한 어둠이 펼쳐진 뒤 그 안에서 또렷한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상한 것은 그가 구형 브라운관 TV를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형 브라운관은 현대의 LED나 LCD TV보다 밝기 변화가 훨씬 극적인데요. 화면이 꺼진 직후에도 장광이 망막에 남습니다. 밝은 빛에 노출된 망막이 갑자기 어둠으로 전환되면 암수능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눈의 감도는 최대 10,000배까지 높아지죠. 완전히 적응하는데 최대 30분이 걸리는데 이 과도기적 상태에서 뇌는 시각 정보의 공백을 채우려는 경향이 극도로 강해집니다. 브라운관의 잔상,
만배로 높아진 눈의 감도,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인면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얼굴이었느냐는 거죠.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얼굴만 전담하는 회로가 있는데요. 측두엽 아래쪽에 위치한 방추형 얼굴 영역이라는 부위입니다. 2009년 뇌자도 연구에 따르면 이 회로는 어떤 이미지를 본지 165m초 이내에 반응하죠. 0.165초, 1초에 6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완전히 자동적입니다. 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반응이 끝나 있는 거죠. 약 250m초가 지나면 뇌가 재해석을 시작해서 실제 얼굴이 아님을 인식하는데요. 최초 165m초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콘센트의 두 구멍이 얼굴로 보인 적이 있을 겁니다. 천장의 얼룩이 사람 얼굴처럼 보인 적도 있을 거고요. 이건 뇌의 오류가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얼굴을 과도하게 감지하는 것이 얼굴을 놓치는 것보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숲속에서 포식자의 얼굴을 놓치면 죽지만 콘센트에서 얼굴을 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수십만 년의 진화가 뇌를 그 방향으로 설계한 거죠. 어둠 속에서는 시각 정보가 줄어듭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얼굴 인식 회로가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외부에서 아무 입력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얼굴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뇌간에서 심피질로 전달되는 신경 활성이 냄수면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고, 이때 시각 피질이 혼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인면 환각, 브라운관 잔상, 만배의 암수능, 그리고 165m초 만에 반응하는 얼굴 인식 회로. 이 모든 것이 겹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얼굴이 나타나는 건 신경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인면 환각, 브라운관 잔상, 얼굴 인식 회로. 여기까지는 왜 그날 밤 얼굴이 보였는지를 상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번 본 얼굴이 왜 8년을 지배했는가? 공포각인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자극이 공포 경험과 한 번 연결되면 조건 자극으로 바뀌는데요. TV를 끄는 행위, 어둠, 눈을 감는 행위, 원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들이 그날 밤의 공포와 연결된 겁니다. 이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공포의 대상과 공포를 유지시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공포를 유발한 것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매일 밤 되살리는 건 어둠이었죠. 얼굴은 단 한 번만 나타났지만 어둠은 매일 밤 찾아옵니다. 이걸 자극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던 공포가 점점 유사한 자극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어둠 전체로 공포가 확산된 거죠. 공포가 사라지려면 조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안전하다는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요. 이걸 서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8년 동안 TV 타이머로 어둠을 피해왔죠. 잠들기 전에 TV가 켜져 있으니까 어둠에 노출될 일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서거될 기회 자체가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공포 기억에는 재공고화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트라우마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이 불안정해졌다가 다시 강화됩니다. 떠올리는 것 자체가 기억을 갱신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매일 밤 TV 타이머를 설정하면서 8년 전 그 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마다 공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갱신되었죠. 8년이 지속된 건 그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면 이야기는 끝입니다. 뇌가 만든 환각이고 공포가 고착된 겁니다. 인면 환각, 브라운관 잔상, 얼굴 인식 회로, 공포 각인. 4개의 퍼즐 조각이 빈틈없이 맞아 들어갔죠. 하지만 댓글창에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424개. 이 중 상당수가 과학적 설명에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나도 어린 시절부터 동일한 여성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꿈에서 봤다. 창백하고 무표정이고 주변은 어둠뿐이라는 묘사까지 동일했습니다. 이 댓글에 공감한 사람이 적지 않았죠. 509점을 받은 최상위 댓글은 이 경험이 초자연 현상이 아닌 심리 또는 의료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126점을 받은 댓글은 긴장 상태에서 이미지가 강제로 떠오르는 증상이 강박장애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62점짜리 댓글은 인면 환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186점을 받은 댓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나도 그 얼굴이 보인다. 글을 읽었을 뿐인데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점을 받은 어떤 댓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동일한 여성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꿈에서 목격했다고. 인면 환각은 뇌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얼굴을 봤다면 이건 개인의 뇌 활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존재를 목격했다는 보고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죠. 2008년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안드레아 나텔라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남자를 꿈에서 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한 남자의 스케치를 올렸습니다. 사이트 방문 200만 건, 나도 이 남자를 꿈에서 봤다는 이메일이 10,000건 이상 쏟아졌죠. 하지만 2010년 나텔라 본인이 이것이 마케팅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케치의 원본은 자기 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남자를 꿈에서 봤다는 현상 자체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야 합니다. 집단이 같은 얼굴을 본다는 건 인터넷이 만들어낸 도시 전설이고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심리적 현상이라는 결론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딧의 증언은 이 호악스와 아무 관련이 없었죠. 수면마비 중에 나타나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림자 인간이라고 불리는 인간형 그림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가 하나 있죠. 챙 달린 모자를 쓴 남성의 형태입니다. 이 존재는 5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넘게 보고되었는데요.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이 형태는 놀라울 만큼 일관됩니다. 2001년 4월 12일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규모 그림자 인간 보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증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하버드의 신경과학자 발란드 잘랄에 따르면 뇌는 수면마비 중 공포를 형태화할 때 해당 문화권이 두려워하는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저조도 환경에서 인간 형태를 인식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권이 달라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설명이죠. 그림자 형태라면 뇌의 인간 형태 인식 기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얼굴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전통 설화에는 처녀 귀신이 있습니다. 미혼으로 죽은 여성의 원귀인데요. 창백한 피부, 긴 검은 머리, 흰 한복이 전형적인 묘사죠. 조선시대 유교 이념에서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은 여성의 한이 원기가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에도 시대 1603년에서 1868년 사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가장 유명한 괴담인 요치야 괴담에 등장하는 오이와는 독살당한 여성의 원기입니다. 일그러진 얼굴, 처진 눈, 창백한 피부가 특징이죠. 이 시각적 공식은 현대 일본 공포 문화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다쿠, 가야쿠, 창백한 피부에 긴 검은 머리, 무표정 또는 왜곡된 얼굴이라는 공식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공포 팬에게 퍼져나갔죠. 서양의 경우에도 수면마비 중에 보고되는 형태는 인간형 그림자, 늙은 마녀 또는 모자를 쓴 남자인데요. 공통점은 항상 어둠 속에서 나타나고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강한 공포감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창백하고 무표정이고 여성이고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한국, 일본, 서양, 대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수백 년 차이 나는데 공포의 얼굴이 동일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얼굴 인식 회로가 자발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인류가 공유하는 평균적인 얼굴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얼굴이 나올 수 있다고요. 공포 영화나 괴담을 통해 학습된 이미지가 뇌의 공포 얼굴 기본 템플릿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녀 귀신을 본 적 없는 미국인도 사다코를 봤을 수 있고 오이와를 모르는 한국인도 처녀 귀신을 알고 있죠. 미디어가 공포의 문법을 통일시킨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레딧 글쓴이와 댓글 작성자가 묘사한 것은 같은 얼굴이었죠.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창백한 피부, 무표정, 여성, 완전한 어둠이라는 4가지 특징이 전부 일치했습니다. 과학은 눈꺼풀 뒤에서 왜 얼굴이 보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인면 환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얼굴 인식 회로가 왜 어둠 속에서 더 활발해지는지, 단 한 번의 경험이 왜 8년을 지배할 수 있는지까지 4개의 퍼즐 조각이 빈틈없이 맞아 들어갔죠. 하지만 한 가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같은 얼굴인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요. 레딧 글쓴이가 글 마지막에 덧붙인 그 한 줄입니다. 전 집주인의 아내가 아버지의 방에서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집에서 아버지도 침대가 움직이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것. 그가 눈꺼풀 뒤에서 그 얼굴을 봤을 때 그는 전 집주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방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아버지가 침대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도 몰랐죠. 그 정보를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창백하고 무표정한 여자의 얼굴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오늘 밤 TV를 끄고 눈을 감으면 눈꺼풀 뒤에서 뇌가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구의 70%가 경험하는 현상이고 165m초 만에 작동하는 회로가 그 이미지를 얼굴로 바꾸죠. 그 얼굴이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것인 걸까요? 아니면 원래 거기에 있던 것인 걸까요?